자, 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자, 우리 기술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 역시도 우리 기술을 한번 다룰 때마다 솔직히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세력주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매번 좀 강조는 드렸지만, 사실상 고점 대비, 일단은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가 했더니, 일단 오늘 좀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딱 봐도 이런 상단 추산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제가 진작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면은, 야, 지금이라도 손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자, 결국 세력주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가치주로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바라봤다면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뭐예요? 자, 꽤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해왔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량이 나가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매집한 물량이 요 거래량으로 탈출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일정이 여전히 11월 28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580만 주를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환사채 남은 물량 중에, 자, 마지막 19회차 물량이 가장 많아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력의 시간과, 자, 우리의 시간은 다르구나. 이들은요, 11월 28일에 어쩌면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힘든 구간, 개인들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게 뭐 저가 매수일 수도 있고, 혹은 공매도 상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자, 개인들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자,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이 이제는 다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구간이고, 저 역시도 시장 참여자로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더한 것도 경험해 봤어요. 마이너스 90%까지도 경험해 봤습니다. 자, 이때는요, 사실 거의 방치를 시켜놨는데,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기술 주주분들, 그러지 말자. 결국 가야 할 이유와 재료를 명확하게 아신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자, 차트상, 이거 세력 이탈 안 했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이게 아니라, 자, 공시 내용상 그렇다는 얘기고, 자, 아무리 세력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주가를 올리려면은 명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 명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자, 계속 강조드렸던 건 대미 투자입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종결이 안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 당연히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뒤로 조금 미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게 끝나야지만 뭔가 등장해 줄 것 같고, 자,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 정부에서 어쨌든 2,00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물론 정부가 직접 투자는 아니죠. 삼성 하이닉스를 필두로 진행하는 건데, 자,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자, 반도체, 로봇,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요거죠. 데이터 센터. 결국 얘가 지어지게 되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쵸. 자, 데이터 센터 확보 올랐다. 전력망 확충 초비상. 자, 최태원 회장이 SK에서 이제 1,000조 가량을 투자하겠다. 근데 단서 조항을 걸었어요. 자, 인프라를 말했습니다. 인프라. 자, 이게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아무리 지어지면 뭐합니까? 자, 이 인프라.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원전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 가장 빠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은요, 뭣도 해요? 풍력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이 풍력 테마로도 엮어서 올릴 수 있다. 즉, 세력이 본인들만 원한다라면 요걸로도 엮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재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결국엔 세력주로서 우리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다만 세력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결국 이들이 탈출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광기 구간. 자, 그 광기 구간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축제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메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거죠. 피날레.
결국 세력이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피날레는 이런 미친 듯한 급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물량을 던지고 본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구간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 지금 너무나도 재미없지만 자, 과거의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산이 만들어지고 난 시점으로부터 조정 이후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술 역시도 이런 흐름이 연출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구간 잘 버텨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항상 그렇듯이 자, 영상 시작 전에 요거 부탁드리죠.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진짜 도움됐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뒤에서라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댓글창 동행이라고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정말 끝날 때까지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동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동행이라 부탁드리고 힘든 구간이지만 제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내용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자,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두 가지 재료가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미 투자에 대한 북미 진출, 훈풍 분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을 한 건데 결국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협력하는 기업들은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기술은 어찌됐건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는 관계입니다. 자,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얘가 진출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 기술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뭐예요?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도 아니죠. 사실 우리 기술의 정말 본격적인 시작점을 유추해 보게 되면 이때도 대미 투자에 대한 얘기가 슬금 나왔고, 자, 그리고 이때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을 이제는 짓겠다 정책으로 인정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시발점이 됐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사실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하고 정책으로 결정이 됐죠. 자, 추가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미국에 대한 원전 진출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이 시작하는 그 순간과 같은 재료가 지금 동시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자,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뉴딜 정책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 투자를 예고했었습니다. 자, 그때 CS윈드라는 종목이 이제 풍력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이 무려 자, 대략 한 10,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0,000원까지 단숨에 갔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료 중에 하나가 정책이랑 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원전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술이 자, 급등을 했죠. 자, 그걸로 이만큼 오른 거예요.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단숨에 갔습니다. 물론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도 연결이 됐지만, 자, 공교롭게도 지금 요 구간에서도 대미 투자 이제는 시작이 될 때가 됐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정책,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니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원전. 근데 우리 기술은 풍력까지 같이 하니까 두 가지로 엮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올릴 수 있다. 다만 세력의 시간, 결국 11월 28일이 자, 전환사채 19회차죠. 이 물량이 대략 580만 주로 굉장히 물량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 세력들은 여기에 시간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고점 대비 하락을 만들어줬었고 더 이상 버티다 못한 개인들이 이제는 이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상한가 간 날 기억하시죠? 메리츠가 상한가를 보냈던 그날, 메리츠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니죠. 자, 분명히 원전주 이상급 등 리밸런싱 영향, ETF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나와줬다고 보고 있고, 자, 우리 오랜만에 메리츠 증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메리츠 증권이 실제로 나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6월 10일 날 90만 주라고 찍혀 있는데,
이때 동시효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만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30만 주가 매도가 됐던 거고 실제로는 120만 주가 동시효과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 90만 주 이후에 자, 실제로 나가는 적이 없죠. 그나마 물량이 크게 나갔던 게 이제 5만 주가량 나갔는데 5만 주로 120만 주가 나갔다라고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츠는 지금 우리 기술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예요? 물려있다는 뜻이죠. 자, 메리츠가 무려 이 구간에서 대략 한 200억가량 썼을 거예요. 자, 한 번에 우리 기술에 200억을 썼는데, 자, 이거 현재 위치에서 손절하나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주가를 위로 올릴 수밖에 없고, 자, 이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종목 뭐예요?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이 당시에 10만 주가량 들어왔는데, 자, 여전히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같이 들어왔던 거 하나 더 볼까요? B는 16만 주 들어왔네요. 그리고 나서 얘는 거의 매도가 없었어요. 매수 매도가 얘는 거의 동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전히 16만 주를 들고 있다. 이 말은 즉 메리츠 ETF도 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결국 하반기예요. 하반기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스닥 정책이 내일 뭔가 발표할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최근에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거죠. 자 코스닥이 너무나도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빠지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논리도 있어요. 자 이때 뭐가 있었어요?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가다 보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너무 재미없었고 그로 인해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그렇다 보니 개별 종목도 안 좋았다. 결국 시장의 논리는요. 개별 종목 혼자도 갈 수는 없어요. 얘가 좋으려면 섹터가 좋아야 되고 섹터가 좋으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로만 수급이 가다 보니 원전이 재미없었죠. 그 결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시장의 수급 논리가 오로지 삼성 하이닉스로만 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자 이게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자 세력의 이탈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몇 번이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뭐라 그랬죠? 제가 끝까지 동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동행이라 부탁드리고 자 우리 기술이 상대적으로 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제가 이 손실을 조금이나마 좀 복구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100% 상승이 확정이다.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자 요게 뜨기만 한다면 최소 1000%가 확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느낌상 갑니다. 이러진 않겠죠? 왜 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을 일부나마 복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LG는 최근에 어떤 기업이 되고 있어요? 로봇 기업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로봇 기업이고요. 자, 우리가 AI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결국 끝은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로봇 종목 1개에서 2개는 가져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져가 봤고 이왕이면 자, 대기업이 지분 들고 있는 회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젠슨왕이 자, 서울 왔을 때, 자, 구광모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로봇인데,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재계 1등 삼성이고요. 2등 SK, 3등은 현대차, 4등이 LG예요. 근데 LG의 이미지는 뭔가 AI랑 엮여 있다는 느낌이 없죠. 삼성, SK는 반도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미 자리 잡았죠. LG는 여전히 가전 만들고,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TV 팔아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미 LG는요. 진작부터 로봇에 투자를 해왔고 이 기술력이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실제로 지분 투자해 놓은 LG전자의 로봇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이미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로보스타라는 기업에는요. 아예 대주주로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 로보티즈까지 2대 주주로 자리 잡았는데, 자, 시장에 노출된 거는 이렇게 3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지분 5% 미만의 종목이에요. 자,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이유는 지분이 아직 5%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넘어가는 순간 공시가 나와야 되고, 이게 뜨는 순간 우리가 최소 1000%의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 근데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자, LG전자가 액추에이터를 앞으로 성장축으로 삼다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바로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 액추에이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액추에이터가 앞으로 LG전자의 핵심 매출처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액추에이터를 만들려면요, 절반이 바로 감속기예요. 즉, 액추에이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LG전자가 액추에이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감속기 못 만들어요. 근데 납품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해요. 아까 로보스타처럼 30% 이상의 지분 공시가 뜨는 순간 이거는 최소 2000%가 상승인데 제가 이거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요. 10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LG전자가 지분 모으고 있어요. 요 기사 뜨면 이거는 당장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5% 이상의 지분 공시가 뜨는 거 역시도 조만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시 뜨기 전에 혹은 이 기사 뜨기 전에 빠르게 진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소액만이라도 매수해 보시고요. 자, 포트 비중 10%에서 한 20%만 담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진짜 지분 공시 5% 나서 1000% 뜨게 되면 얼마 돼요? 그쵸. 이거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진짜 수익 나신 분들은요, 제가 또 중장기 종목에 좋은 종목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만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간혹가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라고 딱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가장 중요한 거네요. 차트. 자, 최근에 장대 양봉이 떴고요. 거기에 거래량까지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 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신기한 건 앞전에는 거래가 없다가 얘가 진입한 순간으로부터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며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거기에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거래량까지 붙였다는 건 실제로 출발을 했다는 뜻이고, 실제로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미 연기금하고 투신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이들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겠죠. 결국 이들도 LG가 지분 모으고 있어요. 이거 뉴스 나올 것 같아요. 공시 나올 것 같아요. 요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에 로봇 한 개에서 두 개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LG전자 대기업이 지분 보유하고 있는 회사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꼭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 구간 일부라도 복구해 보셔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급 현황은 조금 아쉽죠. 다시 좀 개인이 들어왔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최근에 개인들의 이탈이 좀 많았고, 이거를 받아준 게 외국인이다라는 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금융투자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만간 좀 반등이 나와줄 건데, 다만 주포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제가 앞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일까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들이 결국엔 뭐예요? 그쵸. 주포, 세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모아가고 있다는 건 슬슬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타이밍이 맞잖아요. 자, 우리가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이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정부의 정책 발표, 그 다음에 대미투자 언급, 자, 이 두 개가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이 되면서 자,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도 정부 정책, 자,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지으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 인프라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 근데 전력을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원전도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풍력이 빠르다. 근데 우리 기술은 풍력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이 재료가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의 타이밍이 온다면 이걸로 올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미 투자 역시도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자,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완결되는 시점으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되고, 이거는 200%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력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대미 투자에 대한 재료로 엄청나게 쏘아 올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부은 돈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느냐? 자, 그럴 일은 없어요. 자, 세력주인 만큼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결국엔 다시 올려치기 해서 본인들의 물량 역시도 탈출을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광기 구간. 자, 광기 구간 만들어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우리가 힘들지만 참고 버텨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세력들이 진짜 악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점 대비 저는 너무 많이 빠졌고 이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딱 요 구간이었잖아요. 사실 요 14,000원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딱 상한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 이거 세력이 좀 개입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적을 해보니 일단 메리츠로 판단이 됐고 메리츠 역시도 뭐예요? 물려있다. 자, 이날 동시효과에 들어온 금액만 200억이에요. 근데 이 200억을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 치나요? 아니에요. 손절 못 쳐요. 결국 메리츠 빨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주려면 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 즉 타이밍이 와야 되고 그 타이밍은 일단은 당장 제가 몇 월 며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이들의 타이머는 제 기준으로는 11월 28일. 자, 전환사채 19회차 물량이 무려 600만 주는 아니었죠. 580만 주였죠. 580만 주가 대기하고 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17회차도 남아 있고요. 18회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쳤을 때 일단은 1000만 주가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도 탈출을 해야 되고 자, 주포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 개인들이 열광하는 광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제가 끝까지 동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구간 잘 버텨주시고 있고요. 너무나도 저도 마음속으로 미안함,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간다라고 말을 한들 결국 주가가 내려왔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할 말은 없죠. 너무나도 죄송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하지만 저는 우리 기술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상 갑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결국 가야 하는 이유, 즉 제가 항상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실 때 세 가지를 다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차트 중요하죠. 수급 중요하고요. 재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최종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사실 차트는 이미 안 좋아요. 깨졌습니다. 하지만 수급과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AI 데이터 센터 자, 필요한 게 원전이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준다라면 대미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결국 세력들도 이걸 이용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